1부에서는 저희가 2019년 취업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저희 2부에서는 취업을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팁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의 취준생들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 뭐니 해도 취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까지 면사포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팁들을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혹시 다 기억나세요? 너무 많아서 이거 뭐 책으로 써도 몇 권은 나올 분량이죠. 그렇죠. 어쨌든 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다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쵸.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또 얘기를 잔소리 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애청자분들 계시지만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류 전형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력서입니다. 우리가 그 제출할 때 만약에 이제 출력을 해서 제출한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뒤에 이력서 넣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력서를 앞에 놓고 자기소개서를. 그러니까 이력서는 내가 살아온 거를 그냥 한 장으로 이렇게 축약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첫인상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제 뭐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이력서의 기능이 많이 줄긴 했어요. 맞아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그래도 간과할 수 없는 게 이력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소서가 되게 중요하냐, 이력서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력서를 더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학교 출신인지, 학점이 몇 점인지, 어떤 경력이나 어떤 대외 활동을 갖고 있는지 사실 이걸 굉장히 꼼꼼하게 잘 써야 된다. 근데 그걸 이제 안 한 사람도 문제인데 한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도 좀 있거든요. 이력서도 분명히 쓰는 어떤 스킬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력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역시 또 사진이 아닐까. 사실은 뭐 이게 뭐 농담만 진담만으로 사진만 보고 뽑는 데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사진이 너무 이제 너무 아니다 싶으면 좀 그냥 사진 이거를 그냥 이력서를 빼버리는 회사들도 실제로 좀 존재한다는 것도 염두하셔서 너무 약간 이제 어두칙칙한 어떤 사진이라든지 너무 좀 범죄형의 어떤 인상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어떤 사진들 같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직을 또 지원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게 좀 회사가 또 규모가 작은 회사를 또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막 셀카를 찍는다든지 뭔가 너무 포토샵을 너무 심하게 연예인처럼 해가지고 이게 좀 약간 비현실적인 어떤 비주얼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은 예절상 좀 좋지 않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기업은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담당자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일단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다 안 넣는 게 아니고요. 또 개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진을 또 요청하는 기업도 있고 또 아닌 뭐 아직도 사진으로 구분을 하고 인상을 중요하게 보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사기업은 거의 대부분은 또 사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면 공식적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단명 한 판을 좀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를 뭐 급격히 한 뭐 예전 사진을 막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캐주얼 복장으로 오라고 했다고 해서 뭐 니트나 티셔츠를 입고 찍는다든지 뭐 헤어스타일을 다 앞머리를 내리고 찍는다든지 뭐 이런 단정하지 못한 사진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격증이나 경험 등을 좀 정리를 할 때 날짜나 혹은 기간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또 이 면사포에서도 보게 되면 굉장히 실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실수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좀 지적을 했었고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꼼꼼함인데 꼼꼼함이라는 건 나중에 이 사람이 뭔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나 경험 등에 쓸 때 날짜 같은 거 좀 틀리지 않도록 예를 들면 기간명이 오타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기관명을 띄어 쓰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고유명사 붙여 쓰는 거, 그 다음에 줄임말 쓰지 않는 거, 뭐 한국 뭐 산인공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상을 받았다 그러면 수상 일자면 날짜까지 써야 되는데 월까지만 쓰고 안 쓰는 친구들도 있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자기소개서는 특히 요즘 정말 중요해지고 있죠. 이제 거의 네. 다 평가를 하니까 서류에서. 맞습니다. 특히 요즘 자기소개서는 예전에 뭐 성장과정, 네. 성격의 장단점, 뭐 지원동기 입사업 포부 요 정도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직무적 합성, 그 일부에서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직무적 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직무적 합성을 보여주는 건 적합한 이유와 이 직무를 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네.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 블라인드 채용이 많기 때문에 면접에서 네.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는데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요. 자기소개서밖에. 근데 자기소개서를 보면 신뢰가 안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압박도 심하게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까지 생각하면서 써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 우리가 또 서류 합격하고 싶어가지고 네. 자소설 쓰는 경우 많잖아요. 네. 선생님도 혹시 기억에 남는 자소설 있으신가요? 뭐 기억에 남는 친구 한 명 있다라면 이제 네.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 합격한 친구들의 좋은 이야기나 경험들을 또 자기 쓰고 것이냐.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쓰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쓰고 일단 합격이 됐어요. 이 친구 다 합격이 됐는데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사실은 제 경험은 아닙니다.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그 검증 단계를 좀 뛰어넘기는 속았어. 했는데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학생들이 그 자소설이라고 하는 것들 되게 좀 비판받긴 하는데 네. 그렇게까지 심하게 거짓말하는 친구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만나다 보면 굉장히 좀 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본인들이 그래도 좀 일반적으로 진실되게 좀 하긴 하는데 조금 포장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근데 진짜 약간 남의 경험을 나의 경험처럼 그대로 쓰시는 경우는 좀 아주 가끔씩 희소하게 좀 있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친구가 남의 경험 썼다가 이제 합격한 경우는 정말 이거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진짜 다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진짜인가. 그걸 이제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아. 자소설 중에 대표적인 내용 알죠? 네. 제일 많아. 음. 100장 중에 한 95장 정도. 네. 뭔가 동아리나 어디에서 축제 준비를 하는데 나는 막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딴 애들은 막 의욕도 없고 다들 막 문제가 있어. 그럴 때 자기가 짠하고 나타나서 손 한 번씩 잡아주면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지 않으려? 그랬더니 애들이 감동을 먹고 열심히 해서 우리는 잘했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평가자들이 감점시켜요. 특히 이런 건 믿어지지가 않거든. 자기가 무슨 뭐 구세주야? 뭐 그러게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감점을 받는 이유는 아니 왜 자기 동료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을까? 뭐 그런 측면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소설은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애들이 불안하니까 선생님 거짓말 조금 할까요? 막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당연히 안 된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죠.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그걸 거짓말해서 쓴 결과나 사실 실제나 크게 차이도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네, 근데 그걸 소심하게 조금씩 거짓말을 치고 싶은 거죠. 근데 나중에 네. 좀 뒷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 사실 대부분 많아요. 약간 맞아요. 검증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그냥 다시 또 이렇게 다시 복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어쨌든 네. 간에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최대한 어떤 네.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쓰는 것을 가장 맞아요. 추천드리고 싶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거짓말 할 때부터 되게 그 학생들이 그 거짓말 쓴 게 사실 되게 소심해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큰 거짓말도 아니라서 네. 사실은 굳이 그걸 썼다 안 썼다 해서 큰 돋보이지가 차이가 않죠. 없어 예. 보이는데 쓰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네.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을 좀 더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자소서에 써야 될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은 바로 그냥 현장에 투입돼도 잘하겠구나 네. 이런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기본에 대한 내용인데 또 저희가 또 잔소리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오탈자, 아, 그렇죠. 맞아요. 띄어쓰기 실수 이런 것들이 있죠. 기본인데 참 그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본인이 계속 자기 거 읽다 보면은 저는 그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짐작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한 번만 읽어봐달라고 그쵸, 하는 그쵸. 경우도 그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 다른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하는 게 왜 좋냐면 왜 자소서 첨삭하시다 보면 네. 문장의 문법이나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어색한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녹음해서 듣거나 딴 사람들 읽어주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릴 거예요. 아, 이런 어색한 표현이니? 뭐 그런 측면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네. 오탈자를 우리가 왜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 이건 성의인 것 같아요. 성의. 특히 기업에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취업이 돼서 네. 합격을 해서 오탈자 때문에 엄청나게 깨지게 될 거예요. 결제 서류 하나 올리는데 뭐 이런 거죠. 나는 밤새 뭐 서류를 만들었는데 상사가 제일 먼저 딱 보자마자 고생했어 이게 아니라 옷 하나 있네 뭐 요거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여튼 3-4번 아니 한 5번 정도는 또 읽고 또 검토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인공지능을 믿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기소개서 항목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 취준생들을 좀 힘들게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원 동기, 그다음에 입사 포부, 네, 쓰기가 어렵고 또 쉬울 것 같은데 성격의 장단점도 어려워하고요. 또 창의적인 경험, 네, 어렵다고 하거든요. 아, 창의 진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약간 저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이제 자기 것을 쓰려고 하게 되면은 훈수 두는 건 되게 편할 수가 있는데 네. 본인의 이야기를 푸는 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첫 번째 지원 동기인데요.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 꼭 특별한 동기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기 찾는 거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저는 이제 그 자소서를 이렇게 보면 요즘 항목들이 크게 2가지예요, 사실은. 첫 번째는 여러 이제 역량들, 뭐 직업 기초 능력이나 뭐 이런 역량들을 보고 경험을 써라. 네. 그게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그건 사실 글 쓰는 기술로 해결이 돼요. 네. 뭐 스타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 되는데 지원 동기는 그건 따로 기술이 없는 거예요. 사연이 있어야 돼, 개인의 사연. 그렇죠. 뭐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귀사는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디서 받고 어떤 계기로 받고 그게 왜 본인한테 중요한지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지원 동기는 사람마다 다 달라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가장 쓰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는 일단 회사 분석을 좀 써야 되거든요. 회사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고 네. 그 영위하는 사업이 앞으로 어떠한 비전들을 좀 갖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회사 이해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라는 어떤 관점 정도가 가장 사실은 보편적인 관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믿고 지원했는데 그래서 이 회사에 오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들은 지식기술 태도적인 어떤 측면에서 최소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역량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라는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쓰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연결지어서 쓰는 걸 추천을 하고 있어요. 네. 오고 싶어서 지원하는 거 의욕에 그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저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 회사 이름에 블랭크 처리해놓고 그쵸. 다 어디에도 껴맞출 수 있는 그쵸. 회사라면 이건 지원 동기가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A사는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그쵸. 라고 한다면 글로벌 회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좀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자소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소비재나 이런 데서 저희 가족은 이 회사 제품만 사용해요. 네. 뭔가 회사와의 어떤 맞아요. 밀접한 관련성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이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쓰는 것은 별로 옳지 못하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번째로 넘어가서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특히 단점 쓸 때 너무 고민이 많아요. 장점 같은 단점 찾으려고 막 애쓰거든요. 그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불편한 표현이 그거 같아요. 장점이자 단점. 아, 그런 표현. 그쵸. 별로입니다, 별로. 완전 별로예요. 네, 분리해서 써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단점을 극복해서 이제는 장점이 됐다. 그럼 이젠 단점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장점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서 아니 뭐 그럼 이게 장점 아니냐. 이게 장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기업에서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별로죠.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장점 하나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임원 가고 막 CEO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것들이 많은데 단점 극복한 거 가지고 뭐를 장점으로 해서 뭘 성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도 네. 살아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장점은 확실하게 장점을 얘기를 해야 되고 단점은 확실하게 단점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특히 분량을 좀 많이 쓰라는 데 있으면 장점을 좀 여러 개 나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광고 기법에도 장점은 그 어떤 제품의 강점을 내세우는데 3개 이상을 하질 않아요. 4개에서부터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지고 신뢰감까지 떨어진대요. 뭐 저렇게 강점이 많은 제품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강점은 3가지 이상 넘지 않게 확실한 강점을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어떤 단점을 쓰라는 게 사실 정답이 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치명적인 단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면 솔직하게 써라라고 했을 때 단점에서 모든 가장 치명적 단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단점들 중에서 비교적 노출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좀 써야 된다 정도에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2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얘기할 때 직무 역량을 관련된 단점을 쓰면 안 된다. 그쵸, 치명적인 그쵸. 단점. 그다음에 2번째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단점이 아니어야 된다. 그쵸, 그걸 꼭 그쵸. 얘기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3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창의적인 경험인데요. 아, 창의적인 경험 쓰라고 하니까 네. 뭔가 새로운 거를 뭔가를 했던 경험을 막 찾아야 될 것 같고 대단한 거를 뭐 써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머리 아파하거든요. 네. 뭐 요즘 인재상에 보면 창의성이 정말 많아지고 있죠. 네. 없던 것도 창의성을 인재상으로 집어넣고 그러는데 이게 다 사회 변화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아요. 막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배운 대로 생각하지 않고 뭐 다른 어떤 비판적 사고력과 함께 창의적으로 다른 걸 좀 찾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좀 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창의가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창의하면 어렵게 생각하고 자꾸 거창한 걸 생각을 하는데 창의는 모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잘 안 되는 걸 우리 걸 과감하게 가져왔어. 아니 꼭 성공한 사례만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실패를 통해서도 아, 창의란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는 사례면 뭐든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서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창의적 경험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좀 나오는 질문 형태를 보게 되면 좀 문제를 개선시켰던 경험 이렇게 좀 나오고 그래서 저는 뭐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휘하여라고 했었을 네. 때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거든요.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발휘하여를 약간 저는 본인 어떤 단체 생활이나 어떤 뭐 개인적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시켰던 경험의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는 걸 생각해 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라는 어떤 관점 자체가 조금 저는 비즈니스적인 어떤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걸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비즈니스적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자원의 부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인력의 어떤 문제라든지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장소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재가 되었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시켰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 그래서 더 좋은 어떤 효과를 냈다라면 충분히 회사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감을 갈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인 어떤 자원의 어떤 부재가 있었을 때 그걸 좀 그 자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완성시켰던 경험이라면 조금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항목으로 입사 후 포부입니다. 네. 이거는 좀 우리가 몇 번 보고서 좀 의아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좀 뭔가 대표님이 얘기를 하는 신년사 같은 느낌으로 네, 몇 위를 하겠다, 뭐 글로벌 탑 몇 위를 하겠다,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결정적인 기여를 네. 하겠다. 뭐. 그렇죠. 네. 근데 사실 포부에서 감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험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자기 경험 쓰면 되는데 포부는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약속을 하게 돼요. 네. 흐르게 돼요. 약속에서도 좀 강한 표현을 써서 점수 얻으려고. 네. 근데 그런 건 독이기 때문에 입사 후 포부를 쓰려면 반드시 봐야 될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면 그 회사의 미션, 철학 여기 보면 그 회사의 비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거기서 월급쟁이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걸 보고 아, 내 포부도 여기에 맞춰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됐을 때
요거에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걸 벗어난 내용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있는 그 회사의 자료를 잘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항목에서 딱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 지원한 직무가 하는 일을 써라. 그다음에 하나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써라. 그쵸. 현실적으로 너무 이제 원대한 꿈을 막 실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으로 무슨 일로 기여하고 싶은지 그 부분을 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뭐 지금까지 성공 취업을 위한 서류 쓰는 방법, 잘 쓰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제는 면접 잘 보는 방법, 면접 잘 보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면접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네. 우리 이 면사보도를 봤을 때도 특히 초창기에 문을 열고 좀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그 사람의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 어떤 이것만 봐도 느낌이 오고 네. 이 사람의 어떤 넥타이라든지 옷 매문새라든지 헤어스타일만 보더라도 아, 저 사람 좀 약간 좀 이렇게 호감이 간다, 약간 아니다. 이런 것들이 갈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좀 기본적인 것부터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미지적인 부분은 제가 기본적인 네. 거 말씀드린다면 이미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결. 네, 이 세 가지는 어떤 직무를 가더라도 기본이 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사 잘하는 거, 또 인사도 저는 그 개인 면접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하는 고득점 사람은 한 번 면접을 들어가다 나오는데 인사가 5번에서 6번이 들어가거든요. 목례 포함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적시에 인사를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이 인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면접관과 첫 대면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중요하잖아요. 네. 자기소개 그 좀 짧게 임팩트 있게 하는 방법. 네.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임팩트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무리수가 가죠. 그렇죠. 근데 요즘 면접관들은 그렇게 임팩트 있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네. 뭐 당연히 1차 면접관은 직무적합성을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분 면접은 보편적이고 기본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식기술 태도 위주로 얘기하고 네. 최종 면접에 가서는 인성 위주로 살아온 과정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거지 임팩트를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당황스러운 질문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참 많이 받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황스러운 질문이 사실은 저는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면접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뭐 두 가지로 나누자면 지식을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준비 안 됐으면 죄송하지만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고 네.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생각을 요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 현장의 어떤 자리에서 최대한 열심히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조금 틀린 말이라도 시도하는 것 자체를 좀 더 중요하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걸 포기해버리게 되면 좀 약간 거기서 더 실망감을 좀 안겨줄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인성 면접에서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위 사람들이 평판, 어떻게 본인을 보는지 물어보잖아요. 네. 이런 게 진짜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네. 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 굉장히 좀 어떤 상사의 질문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팩트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신뢰를 얻는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얘기했던 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네. 가감 없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도 하지 말고 평가도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면 뭐 좀 더 분량을 좀 더 요구한다 그러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경험을 얘기하면서 네.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 질문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때문에 질문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본인이 계속 저는 이런 사람이다 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경우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인관계 때문에 물어보는데 우리 그 면접자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한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고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권유하는 방법은 좀 대상자를 여러 명으로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저를 보시고 교수님이나 선생님은 저를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선후배나 동료들은 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는 다양한 어떤 대상들로부터 내가 어떤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걸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면접의 하이라이트죠.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네. 저요? 일단 네. 요거는 좀 간단히 먼저 네. 요즘 트렌드가 어떠냐면 예전에 한 명한테 다 기회를 줬어요. 네. 근데 요즘 뭐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한 명만 기회 줄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예 시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합격하는 사람들 보면 한 명만 그럼 바로 이렇게 손듭니다. 그쵸. 제가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네.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안 시킬 경우에 네. 한 말씀 더 드리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특히 최종 면접일 경우 CEO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아,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개선점을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점수 얻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답변 타이밍은 한 박자 쉬고 하라고 하는데 저도 이때는 적극적으로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어떤 내용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비록 제가 오늘은 부족한 모습을 이 자리에 아 하지 마.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왜 뽑아? 이런 네. 건 꼭 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고요. 특히 PT 끝나고 꼭 그러잖아요. 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 네. 한국인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하지 겸손과 마. 그런 거를 잘 네. 개념을 잘 갖추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네. 좀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 길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맞아요. 사실 되게 면접 끝나면 맞아요. 피곤하거든요. 피곤한데 네. 사실 이게 의련이 그냥 아주 핵심적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면접이 네. 종료됐는데 뭐 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냐라는 어떤 관점에서 나오는 질문인데 네. 너무 길게 말하거나 앞전에 뭐 제가 뭐 설명하지 못한 뭐 자신의 장점을 너무 길게 나열하고 있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부정적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기 그러니까 뭐 때문에 20초 정도, 30초. 그렇죠. 2, 그쵸. 30초 정도에서 네. 좀 임팩트 예의야, 있게 예의. 맞아요. 이 회사에 오겠다는 약간 열정 정도를 좀 담아서 보여주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네. 두세 문장 이내로 끝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간단한 포부, 다짐 같은 거 하고 끝내라고 그쵸. 얘기를 하는데 뭐 무난하게 뭐 외국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했습니다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성공 취업을 위한 서류와 면접 준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뭐 못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제가 오늘 좀 부족해서 또 뭐 말씀해 아니 주실 뭐 거 충분히 없는 말씀을 드려서 더 말씀드리면 이제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사실 뭐 다시 보기 기능도 있으니까 그동안 또 왜 우리 뭐 방학 동안에 미드 몰아보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히트 드라마 또 네. 히트작 몰아보고 하는데 면사법 몰아보기 저희가 또 3년이 되었잖아요. 그쵸, 3년작 또 몰아보기 3년이나 하시면서 그쵸. 정리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또 취업 준비하면서 또 마음이 아직 불안한 분들도 계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응원 한마디씩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 되는 사람들은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네. 어려워도.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약간 취업은 마라톤과 같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고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주저앉거나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고지를 향해서 조금씩 달리다 보면은 그 약간 목표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행운이 찾아와서 뭐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잘 되면 좋겠지만 뭐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행운일 뿐이니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셋은 항상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면사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